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슈 체크는 이제 화이트국가 제외되면 뭐가 어찌 되는데 도대체 언론에서 이렇게 난리냐. 또 요즘 보면 다 이 얘기밖에 없죠. 요거에 대한 제 이제 방향성. 그러니까 여러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량도 다 있으실 거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각자 다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고 틀리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들은 어디 있고 뭐 요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적인 이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닌데 언론에서 오버하는 거다. 그래서 또 그냥 작년 10월달처럼 그러니까 18년도 10월달처럼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이 일단 화이트국가 제외 요 부분에 대해서 요미우리 설문서에서 뭐 이제 수출 규제를 지지한다라는 뭐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 뭐 한 71% 정도 집계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여론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거의 뭐 된다고 봐야 되겠죠. 화이트국가 제외. 그럼 요렇게 되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를 보면 쉽게 말하면 수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수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쉽게 말하면 수출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바로 해줬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3개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0일 요 부분을 놓고 이제 뭐 통관 절차를 이제 하는 거죠. 나라에서 수출해도 된다 안 된다 요 부분을 이제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큰 일이 날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지나서 보니까 자 D램 쪽에서 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이쪽은 지금 뭐 이제 수출이 되고 있다 그래요. 일부 요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 뭐 포레스 이름도 어려워갖고 그 뭐 포레스트인가 뭔가 그거는 이제 7나노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죠. 미래에 이제 삼성이 좀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재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는 이제 지금 아직 규제가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떼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이제 무역 적자라 너무 보니까 니네들이 무역 흑자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 다 돈으로 준다니까 그럼 된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았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첨단 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5G에서 세계에서 특허가 제일 많은 화웨이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냥 명분 싸움이에요. 명분 싸움. 그러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4차 산업에서 누군가 독점을 해버리면 이 4차 산업은 그러니까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뭐 여기에서 다 끝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핵심 국가인데 지금 한국은 일본이랑 자 미국은 중국이랑 요 부분에 대한 경쟁의 일환으로 저는 봐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때릴 수는 없으니까 야 미래에 니네가 그쪽 산업에서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안 되겠어 그거 하지마 요런 식으로 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제 첨단 산업 쪽에서는 제재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내는 것들은 뭐예요? 첨단 산업 이쪽은 이쪽에서는 비중이 없어요. 이익을 내는 비중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미래 모멘텀이에요. 미래 모멘텀. 요런 부분이 좀 꺾일 수는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는 거고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만약에 규제가 진행이 돼서 진짜 스탑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전 세계가 스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건설에도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상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또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일본이랑 한국은 둘 다 때릴 거예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편을 들어서 일본이 이거 들고 왔으니까
뭐 일본에만 뭐라 하고 이제 한국은 뭐 니네는 뭐 괜찮다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을 둘 다 때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170조 정도의 이제 뭐 매출을 내고 뭐 하면, 반도체 쪽에서 삼성이 지금 일본에서 수출 갖고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뭐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소재 1000억짜리 갖고 일본은 이것만 손해보면 되고, 니네는 요거 손해봐야 돼. 여기에서 뭐 20%든 뭐 40%든 여기에서 너네는 이제 손해가 발생할 거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는데, 요런 게 아니고,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렇게 돼서 일본에서 갖고 오는 게, 이제 에칭가스 갖고 오는 게 47%라고 치면 절반이 가동이 멈춰갖고 이게 뭐 80조로 멈춰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더블 이상 올라가겠죠, 반도체 가격이. 왜? 삼성도 이제 공급을 한 번 안 줄 거니까. 그리고 공급량을 조절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일본이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3개만 나왔는데 화이트 고가가 제외가 되면 여기에 이제 뭐 농업 빼고는 다 타격을 볼 거라고 그러는데, 언론에서 막 그렇게 떠들죠. 뭐 1120개인가 뭐 몇 개인가 해갖고 전체 산업을 이제 뭐 공작기계부터 해갖고 여런저런 산업들을 다 때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뭐 수출에 대한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 전 산업이 흔들린다. 요거는 이제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 수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호재가 발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또 이걸 대체하는 구간에서 뭔가 일본 기업들이 손해를 더 보는 그런 구간들도 많이 나올 거고, 이거는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호재 악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단순 계산으로 숫자 찍어놓고 뭐 일본이 얼마 손해보면 우리나라가 8배가 손해를 보니, 뭐 10배가 손해보니 20배가 손해를 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원자재 가격부터 해갖고 뭐 제품 가격, 완성품 가격, 쉽게 말하면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마진이 얼마가 늘어나고 여기에서 마진이 얼마가 줄어들고, 요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볼지 아닐지, 또 더 큰 손해를 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왜 일본이 먼저 3개를 갖고 나왔을까? 화이트 고가 이거 제외하기 전에 일단 반도체 쪽에서 이거 3개를 두고 나왔는데 이게 뭘까? 를 보니까 이게 다 미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 부분을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라는 진행 상황을 지금 보니까, 일단 지금 생산하고 있는 D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수입 재개되고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첨단으로 가는 이제 뭐 4차 산업 쪽에, 예를 들어 4차 산업에 이게 반도체가 메모리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한 공정 과정과 막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삼성이 쉽게 말하면 지금 메모리에서는 이제 뭐 독보적인 1위인데, 삼성과 SK 하이닉스하고 75%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독보적인 1위인데, 그냥 독점이죠, 독점.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정도면 독점이라고 봐야지 뭐. SK 하이닉스하고. 근데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이 지금 19%로 2등이란 말이에요, 2등.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성장이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 근데 요 부분에서 삼성이 점유율을 키운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뭔 말이냐면, 삼성을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든 대만이든. 그러면 일본한테 득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일까요? 자, 야, 우리 한번 협업해보자. 그냥 요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요런 부분에서 뭔가 좋은 그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유럽이고 미국이고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미국이고 유럽이고 뭐 중국이고 자기들이 손해본 부분에 어느 정도 배상을 해라. 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니들이 삽질해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랑 뭐 거래하고 뭐하고 하려 그러면
니네는 뭐 이렇게 하면서 뭉쳐갖고 같이 때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할 건데? 일본으로 우리는 떠넘기겠죠. 야, 일본 쟤네들이 저렇게 해갖고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산한 거다. 생산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얘네가 무기 어쩌고 지금 하는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좀 작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근데 일본이나 한국은 이건 삽질하다가 둘 다 뭐 박살나는 구간이 되는데 요런 거를 모를 거냐? 아니라는 거죠. 모를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뭐 별게 아닌 이슈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출 금지가 되는 거 아니면 저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쪽은 뭐 90% 80% 요렇게 해갖고 대체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 또 그 소재를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돌려서 뭐 이제 할 수 있는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기술력들이 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경이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제일 제가 봤을 때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부분은 이 수출 금지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금지가 실질적으로 된다 그래도 이게 수출 금지가 된다 그러면 타격은 좀 있겠죠. 근데 된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압박이 시작이 되겠죠. 그거를 일본이고 한국이고 절대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한번 왔다가 갈 건지 그냥 갈 건지를 그냥 요 차이라는 거죠. 이게 뭐 진짜 큰일 나서 한국이 반도체 점유율 다 뺏기고 뭐 요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이제 별게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방법 이제 방향성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제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국가 이게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제외된다고 그냥 보고 있으면 편할 것 같고 이게 뭐 이제 8월 1일인가 8월 초인가 8월 초 언제 이게 뭐 발표가 돼서 실질적으로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저는 이제 증시는 이제 반등이 시작될 것 같아요. 지금 미리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반영이 다 된 이슈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든가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다가 요때 살짝 흔들리는 척 하다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증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본은 지난 1일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그러니까 27개의 나라에 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데 한국을 거기에다 이제 배제하겠다는 거죠. 하라 그래. 일본 새끼들이고. 그래. 이미 이제 제외되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지나간 악재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이제 불거지기 전에 미리 포착을 했다 그러면 글쎄 대비를 할 수 있었을까?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이제 수출과 동일되게 이제 취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출 규제가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 단기 붕괴는 이제 예정된 수순이다.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테 영수증 끊어주겠죠? 야, 니네 내가 개입하니까 이거 내놔. 내가 해주니까 이거 내놔. 하고 일본하고 한국한테 다 뜯어가겠죠. 그냥 해주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이건 다 뜯어갈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올 수 있다. 일본이 그렇게 갈 거라고는 이제 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이 보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이 보면 지금 한 14조인가 뭐 15조인가 뭐 이 정도의 지금 재고 물량이 있다 그래요. 대충 추정치로 이 부분은 이제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충 추정치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부분이 재고가 소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진. 이거는 그냥 폭등합니다. 막 200% 이상 갈 수도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되면 무슨 뭐 생산량이 절반 줄어봐야 지금보다 이제 실적이 나빠질 게 없다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뭐 해소가 안 되는 이제 바로 진행이 되는 구간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폭등이 계속되면 무조건 개입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까지 가기 전에 이미 저는 이제 끝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래도 뭐 별로 이게 나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수가 어저께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 2% 이상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다 훨훨 날아가면서 이제 뭐 신고가 나스닥이 신고가 경신하고 뭐하고 했는데, 한국은 심리적으로 닫혀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닫혀 있다 보니까 어때요? 디커플링 되는 거예요. 디커플링은 메워진다. 이 시기가 언제냐? 모르죠. 근데 그 시점을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다춘적으로 이제 예측을 해보면 8월 초쯤에 요 부분을 이제 떠들겠죠. 지금 아베는 이제 휴가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쯤 이제 복귀해갖고 뭐 이런 거 얘기하겠지.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정리가 되고 본격적인 반등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폭락이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폭락이 한 3%, 5%짜리가 차라리 한번 나오면 신용이 싹 털릴 거예요. 그러면 증시가 가벼워져서 한 3%에서 한 5%, 좀 심하면 한 10% 정도 무너져 버리면 일단 증시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신용은 싹 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달보다 더 강한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서 그냥 다지고 올라가 버리면 뭐 그냥 그렇겠죠. 그러니까 반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스피 2300에서 한 2400까지는 움직일 것 같고, 이 이후에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 흐름은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반등폭은 한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문제점, 지금 보면 정치권에 굉장히 선동돼서 놀아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하면 문정부고 지금 아베고, 지금 좋은 거 누구예요? 국민이고 좋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 이들만 좋은 거야, 이들만. 문재인하고 아베만. 왜?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양쪽 다. 국민들 선동하는데 맥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태생적으로 일본에 당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국이 막 불매운동 한다 그러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악의적으로 계속 보도가 되니까, 일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어때요? 그걸 보고 이 새끼들 봐라. 우리나라도 과거 사드를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사람도 욕 엄청 했잖아요. 중국 짱깨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욕 겁나 하잖아, 사드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니까 국민들은 항상 이렇게 선동만 당하다가 지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좀 이런 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국민 인식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 자, 일본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뭘까요? 일단 강제징용 보면, 강제징용 보면, 이거 뭐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때 니네 돈 다 받아가놓고 왜 또 지랄하냐 이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1965년도에 우리는 그걸 토대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놨어요. 우리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걸 누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팔아서? 자, 강제징용 당한 그분들, 이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본 거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지들이 결국 잘못한 거니까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다 양보하는 모습만 보이면 일본 국민들이 싫어하겠지. 얘네들은 이때 뜯어가갖고 우리는 잃어버린 20년 겪고 뭐하고 하면서 뭐 죽어나갈 때 다 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본 같은 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요거 우리나라가 이제 뭐 벤치마킹하고 뭐하고 하면서 다 갖고 와서 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다 뺏겼다. 가진 거 저 새끼들한테 다 뺏겼다.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그러니까 국민 공감대들이 형성돼 있다는 거지.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일본이 무조건 잘못한 거지. 그 일제시대에 대해서 일본이 잘했다는 얘기인가 아니고, 우리 한국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때 양반 새끼들하고 왕새끼들하고 양반 새끼들하고 다 종이라 그러고 뭐라 그래갖고 노예처럼 해가지고 그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틀려요? 똑같은 애들 아니에요 이거. 이때 그냥 국민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그랬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피해본 분들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플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혜택들을 받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일본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거를 막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사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부각시켜갖고 좀 좀 하고, 보상에 대한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좀 최대한 해드리고, 또 국민들도
지지를 자꾸 보내드리고 해야지. 일본에서 안 한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국제 문제로 이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강제징용 문제 보면 대법원에서 배상해라 판단을 했는데 자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 이거 뭐 삼권 분립이라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다. 이건 대법원 권한이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틀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죠. 야 1965년에 우리는 다 배상했는데 니는 돈 다 받아 처먹어 놓고 그때 협상 다 했는데 지금 또 달라고 하면 말이 되냐. 틀린 말 아니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과 OX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때 받아먹은 돈이 없으면 할 말이 많죠. 근데 이때 받아먹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받아먹지 말든가 이렇게 해갖고 협상을 하지 말든가 박근혜 때 그럼 위안부 그것도 뭐 하지 말든가 해서는 안 되는 걸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인데 그 책임이 그러니까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인들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박근혜 뽑아줬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불매운동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이야 불매운동 뭐하고 하면 뭐 기업이 망하나요 이거 불매운동 한다고? 그 기업들은 이익이 좀 줄어들고 뭐하고 해갖고 이 시기만 지나면 어차피 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일본에서 많이 중국에서 사드 문제 때 롯데 뭐 철수하고 한 것처럼 뭐 철수하고 하면 되지 뭐. 근데 요런 것들이 지금 보면 반일 감정하고 반한 감정하고 굉장히 커지면서 저 제3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WTO 뭐 여기 보니까 여기 뭐 제소해가지고 뭐 하고 있잖아요. 관심이 1도 없다. 다른 나라들은 관심이 1도 없고 트럼프 같은 경우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다음에 트럼프가 이게 개입을 시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입을 시작하면 돈 겁나 뜯어갈 거라고요. 우리나라고 무슨 뭐 영수증 발행할 거란 말이에요. 일본이고. 그러면 요것도 갖다가 세금 뜯어서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요런 부분들을 막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빨리 해법을 찾아서 뭐 강제징용 당해갖고 고생한 분들 그분들이 사실은 누려야 될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뭐 그 돈 받아갖고 도로 깔고 뭐하고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니까 그것들이 기반이 돼서 지금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그 일본한테 다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일본은 어차피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들이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뭐 가서 또 전쟁해갖고 다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일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할수록 지금 이제 문통령하고 이제 아베만 이제 해벌쭉 하고 있다. 전 둘 다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의 끝판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론을 움직여서 하는 정치들이 지금 미국, 중국, 한국, 일본 글로벌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국민 인식들이 좀 올라간다거나 이제 뭐 문화적인 차이를 좀 인정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잘못한 부분들을 사과를 하고 해야죠.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하고 등등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법을 찾는데 서로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반일 감정하고 반한 감정이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면 그런 해법들을 찾아가기가 계속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본 거고요. 자, 반도체 업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는데 주도주를 따라잡는 건 위험하다.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이게 지금 디커플링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빠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걸 시작한 게 이제 바이오 리스크가 터지면서 꺾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지금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주도주를 따라잡는 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 관점에서 벗어나서 기회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2017년도 중반 이후부터 이제 2018년도 초까지
전부 다 반도체 좋다 그럴 때 제가 떠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량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걸 근거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역 분쟁이 터진 다음에 뭐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10월 폭락한 후에 제가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중국 반도체 굴기가 반도체 굴기가 이거 미국 때문에 폭삭 망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여력이 이제 없기 때문에 한국은 요건 4차 산업을 놓고 보면 이건 뭐 메모리 반도체고 뭐 그 뭐야 시스템 반도체고 자 소재 쪽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4차 산업의 큰 그림의 소재는 반도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굉장히 큰데 공급량이 부족할 거라는 거죠. 제가 보는 그러니까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반도체 쪽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물량이 많이 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폭락 후에 반도체를 이제 적극 추천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공략 사인이 들어갔을 때가 이제 뭐 3월달에 지수 조정이 좀 있을 때 1월, 2월에 강하게 사고 자 외인들이 강하게 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3월달 조정 들어왔을 때 얘기를 했고 5월 중순부터 3월달에 이야기를 했어요. 3월에 5월 중순에 이제 한번 눌림이 올 것 같은데 요게 무슨 이유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눌림이 오게 되면 이게 뭐 있을까요? 미중 무역 분쟁. 갑자기 협상 또 잘한다 그러다가 이거 틀어졌다 뭐 이러면서 G20 얘기 나오고 하면서 또 이제 5월달에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그때 반도체가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반도체가 마지막 저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코멘트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올라온 것 같고 그냥 우리 회원분들 중에 요거 이제 뭐 7만원 밑에서 담은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이제 눌리면은 이제 뭐 또 사야 될 구간이고 요거는 이제 매도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안 눌려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하이닉스로 보면 요 구간이 뭐 되게 길어 보였지만 이제 보면 월봉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구간이 요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거 반도체 사지 마라 했던 구간이 그리고 나서 요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졌어. 그러면서 더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테스는 이제 1만원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못 담았었습니다. 이때 1만원대 이야기를 했다가 반등이 너무 세게 나와서 못 담았었고 이제 KC텍하고 하나머트리얼즈는 샀었는데 이거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죠. 이제 100%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챙겨놓은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 구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 구간에서 우리는 반도체 비중을 되게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는 반도체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내일 이슈 체크 영상에서 좀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국가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자 5% 미만 항상 이제 저는 5%는 열어둡니다. 근데 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95%는 요거는 결국은 그냥 수출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3개월에 걸리든 말건 중간에 이제 수출만 해주면 이제 반도체 가격도 급등을 했으니까 살짝 눌림이 조정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간다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 또 포지션이 한번 오겠죠. 만약에 수출 금지해버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뻗어버리고 무너질 거니까 단기적으로 뻗어가는 구간에 반도체 비중을 또 줄여야 될 거고 그래서 여러가지 포지션들을 봤을 때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게 아닌 것 같고 여기서 핵심적인 걸로는 소재는 이거는 소재 업체들은 모멘텀이 이제 장기적으로 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밸류 부담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테마성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테마가 진행됐다가 한번 푹 꺼지는 구간들이 나올 거고 실질적으로 진짜 여기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들 진짜로 돈이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한 1, 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요때가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것 같긴 해요. 2월달에 보면 2월달에 폭락이 있었을 때 이때 움직였던 게 북한 테마예요.
그리고 6월달에 움직였을 게 6월달에 이제 폭락 났을 때 이제 후발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뭐 아란티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10월달에 움직인 게 10월달에 폭락 나온 다음에 11월달부터 움직인 게 수소차예요. 이번에는 아마도 요 소재 쪽이 강한 테마로 해서 뭐 이제 뭐 대장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보면 한 300%, 또 이 후발주들은 뭐 1, 200%, 뭐 요런 파동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 요런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중간에 마이너스 30%든 50%든 손실 구간에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도 이제 보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반도체 소재 쪽은 이제 당장은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한번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진짜가 되는, 지금은 그러니까 가짜 파동이고, 나중에 이제 진짜 파동이,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국가가 제외된다 그래서, 뭐, 별반 뭐 큰일 나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별로 뭐, 그렇게 큰 리스크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뭐, 오바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 사실 일본이 손해일지 한국이 손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단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정치적인 이슈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